공급업체에서 일한다는 사람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았습니다. 자신이 속한 업체가 저지르고 있는 불법 행위를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5대5 비율로 예를 들어서 500kg가 나가면 250, 250 섞는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가 찍은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쓰인 포대에서 한약재를 쏟아낸 뒤 국산 약재와 마구 뒤섞습니다. 일부 중국산 약재에선 죽은지와 담배꽁초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취재팀은 농림부 특별사법경찰에도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내부 고발자는 원산지 중감약재가 납품되는 현장을 지목해가며 수사를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취재 당시 업체는 불법 행위는 일절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수사 결과 원산지를 속인 약재는 밝혀진 것만도 169톤, 22억 원어치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약재들은 100여 개 제조업체에 납품됐습니다. 제보 후에 어떻게 당시 내부 고발자를 2년 만에 다시 만났습니다. 공익 제보를 하자마자 바로 해고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도 받아야 했습니다. 왜 제가 피의자가 됐습니까? 했더니 직급이 차장이라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법원은 업체 대표 등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등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나마 그는 공익 제보가 고려돼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계속 불편했으니까 마음이 속였다네 누군가를. 매일매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결국은 이제 내부 고발을 하게 된 거죠. 무슨 정의의 사도가 된다거나 뭐 슈퍼히어로가 된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었고 딱 여기서 멈춰야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만 지난달 눈앞이 캄캄해지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검찰이 항소하면서 이 제보자 역시 내부 비리 고발을 했다고 해서 형이 가볍게 내려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항소 대상에 넣은 겁니다. 법원에서 우편물이 왔을 때 판결 확정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항소 이후로 진짜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내부 고발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건가? 네, 이 내용 취재한 김보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례들을 보니까 공익제보를 하려다가도 좀 망설여질 것 같은데 이렇게 엄격하게 판단하는 이유가 뭔가요? 네, 물론 중대범죄에 가담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폭로를 한다면 이를 공익제보나 내부 고발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앞선 보도의 주인공들은 모두 자신이 속한 조직 내부의 부조리나 불법 행위를 참지 못하고 용기를 낸 분들입니다. 그런데 법원이나 검찰은 이런 공익신고의 중요성보다는 범행 선상에 있으니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법리적인 판단에 더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좀 제보가 활발히 이루어지려면 이들을 보호할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따로 규정이 없습니까? 네, 지난 2019년에 동물보호단체 케어에서 강아지를 대규모로 안락사시켜서 사회적인 논란이 됐었습니다. 지난해 1심 판단이 나왔는데요. 재판부는 안락사를 지시하고 주도한 박서연 당시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범행에 동참했던 직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 직원의 내부 고발로 이런 사건이 드러난 점을 인정하고 면책 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현행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신고자에 대해 형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면책 규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감면해야 된다가 아니라 감면할 수 있다이다 보니까 판사나 검사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사회 정의와 공익 증진을 위해서라면 이런 공익신고에 대한 면책 규정을 조금 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네, 김보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